vous deviez revivre une époque, vous choisiriez laquelle? La préhistoire. J'ai couché au corps avec ma femme.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인생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에는 강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관람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작품은 100% 고객 맞춤형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월의 흔적과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는 프랑스 영화 카페 베레포크 리뷰입니다. 영화의 제목에 붙은 생소한 단어 벨 에포크는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려진 리즈 시절, 즉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구현된 1974년 당시 카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가 더욱 와닿는 설정이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로맨스몰러스의 가치가 아닌 간접적 시간여행을 통해 세대 차이에 관한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한 영화인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영화는 늙은 나이대에 속하는 빅토르와 마리안느, 그리고 젊은 나이대에 속하는 앙투안과 마르고, 이 4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 독특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빅토르와 마리안느는 미운정으로 살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을 그리워하며 세상 한탄하기 바쁜 빅토르와는 달리 어째서인지 새로운 것에 집착을 보이는 마리안느는 참다 못해 월세도 못 내는 남편을 내쫓게 됩니다. 쫓겨난 빅토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남편을 내쫓은 마리안느는 잠시 황홀함을 느끼긴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죠. 잠시 다른 쪽 상황으로 넘어와서 100% 고객 맞춤형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의 설계자인 앙투안과 그의 연인이자 배우인 마르고 역시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심각할 정도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입니다. 한편 갈 곳이 없었던 빅토르는 아들의 친구인 앙투안에게서 받았던 시간여행 초대장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향하죠. 빅토르는 74년 당시 마리안느를 처음 만났던 시대를 요구했고 앙투안은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해 마르고를 운명적 사랑이라는 역할로 투입시키게 됩니다. 빅토르가 세트장의 디테일과 배우들의 애드리브 연기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앙투안은 무대 뒤에서 연기 중인 마르고에게 성희롱을 하기 시작하고 이에 점점 빡치던 마르고는 끝내 무선 이어폰을 박살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빅토르는 마르고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영문도 모르는 빅토르, 앙투안을 혐오하는 마르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희롱을 하는 앙투안의 긴밀하고 묘한 3중 대화가 시작되죠. C'est juste que j'aimerais qu'on arrête de reproduire tout le temps les mêmes erreurs. Ok, pardon. C'était pas le moment. Allez, vas-y, enchaîne. J'en ai marre d'attendre quelque chose de doux, quelque chose d'harmonieux, de vrai. Je suis fatiguée d'attendre.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을 기대하던 빅토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초대장의 서비스는 하루만 제공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화가 난 빅토르는 예전에 아들과 약속했었던 애니메이션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핑계로 시간여행 체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여행 체험은 성공적으로 연장되지만 앙투안과 마르고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룻밤은 또 보내는 클라스. 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빅토르는 추억의 향수에 잠겨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앙투안의 성희롱은 멈출 겨를이 없었고 마르고는 앙투안이 질투심을 느끼도록 빅토르의 첫사랑 연기에 혼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On envoie les roses là. Non, oublie les roses. C'est gros quoi. Est-ce qu'elle est belle? Ah, ouais, elle est très très belle. Qu'est-ce qui t'arrive? 결국 마르고는 세트장에서 빅토르와 의도치 않게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죠. 이에 혼란스러워하는 앙투안은 세트장과 소품 그리고 추억의 향기마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앙투안은 긴 고민 끝에 마르고를 믿기로 했으며 과거 자신의 우울한 인생을 달래주었던 빅토르를 위해 시간여행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니다. 한편 빅토르는 시간여행 덕분에 잊고 있었던 사랑의 불씨를 키우게 되고
아델과의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빅토르는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마리안느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몰라볼 정도로 변한 모습에 놀라는 마리안느. 예전에는 짜증나서 내쫓았지만 막상 활발해진 모습을 보니 과거에 사랑했던 모습이 다시 엿보이는 걸까요? 빅토르는 시간여행을 통해 마르고와 겪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남기게 되고 마르고를 비롯한 여러 배우들을 초대하여 신나는 집들이 파티를 즐기려던 그 순간 마르고가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떠나는 마르고. 과연 이 4명의 주인공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카페 베르포크는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이라는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로맨스를 단순하게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간여행이라는 설정 자체가 세월과 추억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면 세대 차이라는 시점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를 풀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제가 로맨스이기 때문에 세월, 추억, 사랑이 돋보일 뿐이죠. 우선 늙은 나이대에 속하는 빅토르와 마리안느의 시점을 보려고 합니다. 빅토르는 옛것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마리안느는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마리안느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다 큰 아들은 성가시고 일은 다람쥐 쳇바퀴고 남편은 무기력하다는 걸 알게 되니 점점 스스로가 미쳐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심리상담사 일을 하는 동시에 AI 온라인 상담을 만들거나 극단적으로 불륜까지 저지르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빅토르를 쫓아내다는 죄책감도 잠시 황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염도 깎고 옷차림도 멋지게 꾸민 채로 당당한 모습을 풍기는 빅토르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과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빅토르의 당당함에 그동안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죠. C'est ta lettre à Z, toi.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안느는 이미 세월과 추억이 뇌와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빅토르의 작은 변화마저도 쉽게 눈치채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빅토르가 시간여행을 겪으면서 점점 활발해진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지내왔던 추억의 향수가 그리워지게 된 것이죠. 이로써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온 나이대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타인의 일상생활 모든 것의 일부가 되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큰 충격을 받고도 당당함을 유지하는 빅토르를 보니 과거에 얼마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겪었을지 짐작이 가는군요. 다음은 젊은 나이대에 속하는 앙투안과 마르고입니다. 빅토르와 마리안느가 간접적인 표현만으로도 서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세월을 가지고 있다면 앙투안과 마르고는 세월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은 꽤나 직설적이고 난폭합니다. 마르고는 쉴 틈 없이 성희롱을 해대는 앙투안에게 쌍욕이란 쌍욕은 모조리 다이렉트로 꽂아버리지만 정말 바보 같게도 앙투안은 그런 쌍욕들이 그저 앙탈로만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마르고와 빅토르의 감정적인 외도로 인해서 앙투안이 질투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빅토르에게서 사랑의 불씨가 피어오른 것이 느껴지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낀 마르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앙투안에게 연락하죠. 하지만 앙투안은 빅토르를 속이기 위해 가짜 부부 생활을 시나리오로 만들면서 오히려 빅토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비록 앙투안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마르고였지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로 인해 한 할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는 스스로의 죄책감과 분노가 커지게 되며 마르고는 쌍욕을 넘어선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까지 벌어지죠. 그리고 정말 한심한 앙투안은 마르고가 연기를 하면서 대본에 없던 눈물을 흘리고 가구를 부숴버리는 등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Margot, arrête. Arrête. J'arrête, je peux plus. J'arrête. Oui, je sais, je peux plus. J'arrête. Je peux plus. J'arrête. Je te jure, j'arrête. Je te jure, j'arrête.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각자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연인 관계의 변환점을 만든 결정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앙투안과 마르고는 간접적이고 작은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세월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때가 되면 빅토르와 마리안느처럼 작은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세대 차이가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맞는 본분이 다양하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행복했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고 한들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본다면 좋은 추억에 아쉬움만 쌓이기 시작하고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특히나 카페 베르포크의 경우에는 진짜 시간여행이 아니고 본인의 나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스스로 느껴지는 이질감도 한 몫을 차지할 테죠. 과거가 아무리 행복했거나 힘들었던 간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자연스럽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삶이 지루하더라도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더군요. 추억이라는 것은 추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나 희망을 꿈꾸는 것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일 테니까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러한 요소들을 시간여행이라는 소재와 로맨스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인 이유를 과대 해석으로 설명해봤습니다. 카페 베르포크는 단순히 사랑과 세월의 추억이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깨닫는 방식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다양한 세대의 관계를 다루다 보니 다른 로맨스 영화들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느껴지더군요.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랑하고 세월의 향기네 뭐네 이런 주관적인 주제보다는 세대 차이를 통한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l y avait de la pluie, je crois. Bisco, il n'y avait pas de pluie le premier soir, s'en fout. Quand même. Je vous remercie. is now.